7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미주노래 테슬라 월가 속보 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테슬라 어닝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이 전기 자동차 판매 이외에 테슬라의 메가팩이라든지 에너지 저장 제품이라든지 태양광 제품에 굉장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일찍이 사람들이 테슬라의 딜리버리에 관심을 가질 때 지난번 인도량 발표할 때 제가 미주노리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의 초점은 몇 대의 차량을 인도한 것에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의 바로 에너지 저장, 이 에너지에 대한 수입입니다. 한 발 앞서서 시장을 꿰뚫고 거기에 대한 바른 가이던스를 여러분한테 제시해 드려야 된다가 미주노래 모토거든요. 자, 조금 이 소식 더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자, 마켓워치의 기사입니다. 자, 전날 소비자 지향적인 파월 3 제품의 보급이 늘고 있다라고 하면서 파워월은 태양광이나 그리드에서 생성된 에너지를 저장하는 가정용 배터리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기와 가전제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2분기 실적은 에너지 부분의 강점으로 인해 대체로 좋을 것이라고 적었고요.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테슬라가 2분기에 더욱 가격 환경이 안정적이고 완전 자율주행에서 더 높은 매출을 올렸으며 에너지 부문 수익이 급등한 것이 모두 견고한 분기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초반에 물론 죽다가 살아나긴 했지만 플러스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다음 어닝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점점 이 미국 현지에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여기서 한마디 광고 또 하려고 그러죠. 아니. 뉴스로 전해드리는 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제가 테슬라 특집 영상 한 편 제작하고 있거든요. 어닝을 앞두고 다음 주 발표 어닝을 앞두고 테슬라를 정밀 분석한 미주노래 통찰력과 인사이트가 들어간 그 영상 오늘 올라가니까 딴 데 가지 마시고 딴 데 가도 되지. 근데 다시 와야지.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테슬라가 다음 주 발표할 주당 순이익에서 시장 전망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이따 얘기할 건데 또 하면 되지 뭐. 그 테슬라 주식에 대한 투자 등급을 초과 성과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구겐하임의 분석가들은 6월 초에 회사의 납품 보고서를 감안하면 보다 비관적 견해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는 이 보고서가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면서 특히 6월 유럽 시장 판매가 강세를 보인 데 대한 설명이라고 적었는데요. 이 분석가는 자, 유럽연합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차량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전 6월 분기에 수요가 앞당겨졌을 수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수요 앞당김을 감안하면 3분기 납품에는 10,000대에서 15,000대 정도의 마이너스 역풍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이 분석가는 테슬라는 매도로 평가하고 목표 주가는 134달러로 제시했는데 이는 최근 주가보다 47% 낮은 것입니다. 구겐하임 안 되겠네. 정신을 못 차리네. 지금 테슬라가 얼마인데 134불 목표 주가? 근데 왜 구겐하임이 이렇게 삽질하는 리포트를 내는지 아세요? 그렇죠. 이번 어닝 때 구겐하임의 리포트처럼 차량 판매에 대해서 안 좋은 성적표를 내놓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시장의 관심은 차량 판매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놓치는 거야. 과거의 데이터, 백미러로는 앞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주식 투자의 기본적 지식을 살짝 미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가요? 구겐하임. 자, 다음 뉴스는요. 자,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가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인 742포인트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보여드릴까요? 다우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초반에 못 들어가면 이 좁쌀만한 절대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안 주고 다우는 급등, 나스닥은 죽었다가 살아나, S&P는 또이, 러셀 2000은 여전히 잘 가. 아이고 정신없죠. 근데 중심 딱 잡고 가면 정신이 없지만은 않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CNN 비즈니스는 64. 와, 이제 탐욕 구간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고 있네요. 별로 변 것도 없는데 왜 탐욕 주가니까 하시는 분들. 자, 계속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11월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이 대세론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가 전일 벤처 캐피털리스트 출신인 부통령 후보를 딱 지명했잖아요. 그랬더니 월가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일론은 잘 뽑았다. 이야, 아주 그냥 이제는 죽이 맞아. 어? 이날 민주당 출신의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청소년 트랜스젠더 성별 보호 정책에 강력히 반발해서 스페이스 X와 X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하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 이 특히 청소년 트랜스젠더에 대한 되게 아픔이 있잖아요. 그의 자녀가. 그래서 오늘 아예 얘기했어요. 스페이스 X하고 X 자 텍사스로 간다. 렛츠고 하면서 캘리포니아를 떠나겠다고. 아씨 같이 갈까? 캘리포니아 진짜 정말 거시기허 진짜.
그래서 일론이 오늘 얘기를 했어요.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아주 못마땅하지 지금. 그렇죠? 개빈 뉴섬 넌 찍혔어 일론한테. 아무튼 자, 머스크의 공개 지지를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실리콘밸리 건물들의 기부 행렬이 밀려들고 있답니다. 돈은 저렇게 버는 건데. 미국은 11월 대선을 넉 달이나 남겨두고도 피격 사건 이후로 이미 승패가 끝난 듯한 분위기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할아버지 이렇게 욕심 부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욕을 어떻게 담당하려고. 자, 뉴욕의 3대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자, 좀 보면서 할까요? 다우지수는 올 들어 하루 진폭으로는 가장 큰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최근 기술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질 때는 부진했지만 대선의 향방이 빠르게 나뉘고 트럼프 피격 사건을 계기로 미국인들의 단결이 강조되면서 하반기 강력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하면 바이든을 이제 일단 두드려 패겠지. 저놈이 아무튼 미국을 망쳤다. 그리고는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쏟아 부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경기 상황이 안 좋다는 걸 다 아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으로 사실 2020년 코로나 장세에 날아갔잖아요. 그 기대감이 지금 시장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이 이날에만 오늘도 여러분 3.41% 대박. 온기가 사방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개별주 소형주 택하기 힘든 분들은 소형 러셀 2000에 ETF 잡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건설주와 은행주가 동시에 상승했고요. 소형주까지 큰 폭으로 뛰어오르면서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는 무색해지는 형국입니다. 자, 베어드의 투자 전략가들의 말에 의하면 증시 상승이 대형 기술주에서 소형주로 그리고 평균 주식으로의 회전 거래 양상을 이루면 많은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파월이 하반기 경기 침체 없다. 6월에 소매 판매는 2.3% 늘었다. 와. 미국의 소비 경제 활동을 측정하는 소매 판매 데이터가 6월에 7,04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월비 보합세를 나타냈고요. 소비 활동이 하반기에 근접해 급격히 처질 것으로 여겼는데 이런 우려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자, 15일 미국 상무부는 6월 소매 판매가 전월비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0.5% 실내 구간 내에는 변동이 없었고 전년비로는 2.3%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4월부터 6월까지 올해 2분기 판매량은 전년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에 다우존스가 조사한 경제학자들은 6월의 결과치를 전월비 0.4% 감소로 예측을 했는데요. 자동차를 제외한 판매는 0.4% 증가했는데 이는 0.1%의 예측보다도 큰 증가세입니다. 상무부 통계국은 5월 결과치도 당초 전월비 0.1% 증가해서 0.3% 증가로 수정했습니다. 전월의 소매 판매 매출 양이 잠정치보다 컸다는 의미 있는데요. 6월 소매 판매 매출은 전월비 0.1% 감소하고 전년비 2.0% 증가했지만 무점포 소매업체 매출은 전년비 8.9%가 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해 사고 파는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음식 서비스와 주점 매출도 전년비 6월에는 4.4%가 증가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이사회 의장은 전일 워싱턴 경제클럽에서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해 그건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라면 낙관론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파월의 발언에 따라 트레이더들의 기대는 9월 인하론으로 더 길어가고 있는데요. 7월 인하 가능성은 15% 수준에서 한 자릿수로 줄었고요. 9월 인하 가능성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그룹 CEO가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 X와 트위터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최근 트럼프 쪽으로 완전히 지지당을 바꾼 머스크는 민주당 출신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성별 교육 정책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머스크는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이 캘리포니아 주내 학군이 자녀의 성별 변경 목적을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 법안을 서명한 데 대한 반응으로 이러한 조치를 천명했고요. 머스크는 이건 결정적인 문제라면서 관련 법률과 그 이전의 많은 법률로 인해 가족과 회사를 모두 공격했기 때문에 스페이스X는 이제 본사를 캘리포니아 핫손 텍사스 스테베이스로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만간 X 본사도 오스틴으로 옮길 것으로 덧붙였습니다. 머스크는 1년쯤에 뉴섬 주지사에게 이런 성격의 법률은 가족과 회사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를 떠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머스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트럼프 지지 슈퍼팩인 아메리카 팩에 매달 4,500만 달러를 기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4,500만 달러? 얼마지? 450억? 매달? 아니 대박인데. 좀 자사 좀 매입이나 하지. 자, 트럼프가 올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트랜스젠더 권리를 후퇴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021년 머스크는 테슬라 본사를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서 오스틴으로 이전을 했지요.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이 기부 행렬을 잇고 있습니다. 자, 피격 사건 이후에 대선론이 강화되자 그의 재선 가능성에 물음표를 보내던 기부 거부들이 후원 대열로 모여드는 모양새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팔란티어의 공동 창립자인 조 론스데일과 벤처 캐피탈의 선구자 더그 레오네,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 즉 페이스북 설립 아이디어 제공자거든요. 이를 비롯해 미국의 기술 및 비즈니스 리더들이 트럼프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새로운 행동위원회에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후원단체인 아메리카 팩은 6월에 출범한 이래로 87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으며 이 중에는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실리콘밸리 투자자들로부터 100만 달러가 기부된 것으로 포함이 됩니다. 와우. 기부자로는 세커이어 파트너인 션 맥가이어, 벨러 이쿼터 파트너스 창립자인 안토니오 그라시아스, 세카이어 캐피탈의 공동 창립자는 레오네, ABC와 팔란티어의 론스데일, 슈퍼팩의 정통한 관계자는 테슬라와 X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머스크는 로스네일을 포함한 많은 기부자들과 가까운 사업 파트너인데 이미 매달 600억 원 이상의 기부를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저격 사건 이전에 이미 쐈답니다. 그러니까 와, 타이밍 죽여 아무튼. 뿐만 아니라 석탄업계 거물인 얼라이언스 리소시즈 파트너스의 최고 경영자인 조 크래프트와 지미 존스 샌드위치 체인점 창업자인 지미 존 리아우드와 각각 1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캐머런과 타일러 윙클보스 부부는 각각 25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서류에 적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가장 자유주의적인 지역 중 하나로 여겨져 왔는데 바이든 현 대통령의 규제 및 세금에 대한 입장에 환멸을 느낀 일부 기술 리더들은 정치적으로 우경화하고 있다고 파이낸스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역시 이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성향의 기업가와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에게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암호화폐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비트코인이 잘 가는 거거든요. 머스크는 트럼프 피격 사건 직후에 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는데요. 미국에서 이렇게 강력한 후보가 있었던 마지막은 바로 루즈벨트였다고 강조하면서 해치펀드 억만장자인 빌 에크먼도 토요일에 트럼프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죠. 머스크는 트럼프가 전 벤처 캐피탈리스트인 상원의원 JD 벤스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하자 이를 훌륭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머스크는 이전에 바이든,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를 포함한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돌아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너무 완전히 돌아서는 모습도 사실 꼭 좋은 모습은 아니죠. 예전에 그 고 정주영 회장이 대선에 나왔었잖아요. 87 대선이었나? 그렇죠. 한국에서 1987년.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기업 총수로서 다 성공을 했는데 굳이 이런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대선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 정치인 놈들한테 정치 비자금 갖다 주는 것에 너무 환멸을 느꼈다는 거야. 그러면서 제대로 정치판을 바꿔보겠다. 근데 이제 그때 계산은 어떻게 했냐면 현대 가족들만 뽑아도 자기는 당선된다. 참 단순 계산법이었죠. 그 김동길 교수랑 같이 파트너 잡고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서로 그 빚 갖고 너가 갚아라 내가 갚아라 막 그래서 좀 사이가 안 좋았죠 사실은. 그죠? 근데 그때 저도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죠. 예.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정치인들이 기업들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니까 똑같이 갖다 줬다는 거예요. 거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마지막 파이널 되면은 대통령 야당과 이 여당의 후보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딱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똑같이 노태우한테도 얼마, 김대중한테도 얼마, 김영삼한테도 얼마, 똑같이. 왜? 그래야지 나중에 누가 됐을 때 진짜 되니까. 좀 그러한 지혜가 일론한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CEO들은 좀 다른 것 같아. 그냥 뭐 야수의 심장을 가졌는지 그냥 한 번에 빵빵빵빵. 자, 오늘 발표된 6월 소매 판매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도 전달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서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0.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에 보십시오. 이번 주 금요일 날 마지막 인터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주노 공부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 보다 안정적이고 글로벌한 이쪽으로 옮겼거든요. 하단에 보이시죠? 이제 미주노에 대한 모든 궁금한 점은 여기 밑에 하단에 보이는 텔레그램 여기 안내 데스크에 클릭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거든요. 자, 이번 주 금요일에 마지막 최종 인터뷰였습니다. 총 20분이 서류에 합격하셨고 아직도 조금 티오가 열려 있습니다. 막차 남았으니까. 자,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제대로 투자에 홀로서기 이를 원하시는 분들 우주여행 멤버십 이상 가입자 하나고요. 저 오른쪽에 우리 청소년 캠프 많은 분들 지원해주고 계신데요. 자, 부모님이 지원하셔야 됩니다. 학생이 지원하면 안 돼요. 그다음 미주널의 사냥 리스트 40종목 매일매일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높은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광고한 김에 한 번 더 합시다. 자, 오늘 급등한 종목 중에 SILO 123%, TKLF 103.43%, LPA 69.38%, NAAS 66.43% 저희가 다 추천한 종목입니다. 저희가 계속 추천하고 관리했던 종목입니다. 심지어 오늘 장착하기 전에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여러분 혹자들은 뭐야 끝나고 많이 빠졌는데 아니 이러한 페니 주식들은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가야지. 에이그 주식을 못하니까 맨날 추천해줘도 못하지. 아무튼
변함없이 많은 분들이 저희 멤버십에 가입해주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종목 추천 및 어디가 매수고 어디가 매도인지 또 저희가 정확하게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 오픈 영상을 하루에 한두 편밖에 안 올려드리죠. 멤버십 영상 하루에 5편씩 올라가. 여러분 멤버십 영상을 에브리데이 5편씩 올라가는 데가 어딨어. 왜 반말이냐고? 죄송합니다. 자, 이어지는 몇 가지 헤드라인 중심 뉴스를 알려드릴 텐데요. 테슬라가 대량 해고 3개월 만에 다시 신규 채용에 나선다는 보고입니다. 와. 근데 저렇게 신규 채용 나서려면 왜 3개월 전에 대량 해고를 했지? 이 모든 게 트럼프 대세론, 트럼프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트럼프 효과. 트럼프의 경기 부양책 뭔가를 기대하고 우리가 저기 이미 2020년도에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SBA론부터 시작해서 뭐 PPP 막 다 기억나죠? 그런 거에 대한 갖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 GM 제너럴 모터스는 내년 말 북미에서 전기 자동차 연간 100만 대 계획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너네 계속 연기해야겠지. ASML은 노광 장비 주문 급증으로 전망치 상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럽 증시 상당히 안 좋죠. 이유가 뭔지 아시죠?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유럽은 또 죽었거든. 진짜로. 네, 그래가지고 또 그런 거고요. 야, 오늘 트럼프가 감이 있어. 11월 대선 이전에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라고 딱 못을 박았고요. 오케이? 11월 이전에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파월한테도 떡밥을 던졌네요. 파월 연준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너의 임기를 보장해 주겠다고. 지난번에는 내가 되면 너 잘랄까 그랬잖아. 근데 제대로 하면 임기 보장해 주겠다. 와, 참말로 오늘 제대로 떡밥 던졌네요. 이야, 파월 마음이 좀 뒤숭생숭하겠어요. 그렇죠? 아예 파월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니까요. 그러면서 석유, 가스 시추는 더 개발하고 유가는 낮출 거라고 얘기했고요. 오늘은 파월에 대해서 그냥 할 말 다 했어요. 그가 온다가 아니라 그가 옳은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그의 임기를 보장할 것이다. 파월 흔들리겠는데. 그렇죠? 흔들릴 것 같죠. 자, 금리 선물 시장은 9월에 금리 인하 확률을 100%라고 지금 100%라고 지금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인 벤스 의원 부인에게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 그러니까 민심을 되게 잘 읽은 거죠, 그렇죠? 넘어지고 약간 치매 증상이 있는 바이든 할아버지의 이미 염증을 느낀 미국 유권자들을 향해서 본인 나이를 깎을 수는 없으니까 부통령을 파격적으로 자기랑 거의 29살 차이 나죠. 하면서 그 표를 다 끄집어내겠다. 와, 근데 참,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거를 참 잘하죠. 왜냐면 한때 이 부통령 이번에 후보가 된 저 친구가 트럼프 저격수였어요. 벤스가 들이다 깠거든. 하긴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트럼프와 각을 세우지 않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 그렇죠? 하지만 트럼프도 머리가 좋잖아요. 그땐 그때고, 다 과거는 있고 우리 새롭게 같이 파트너 갖고 한번 다시 우리 미국을 이렇게 세워보자 하니까 많은 이들이 지금 다 돌아서고 있는 거죠. 좀 아쉽습니다, 바이든. 자, 민주당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고 민주당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고 있을 건데요. 뭐 두 가지 중 하나를 깊이 있게 고민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바이든 스스로가 물러나지 않는다면 사실 내로라고 할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바이든은 만약에 이대로 해서 선거에서 지잖아요. 그러면 욕을 한 바가지로 잡아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그렇게 욕 먹으면 안 되거든. 응? 노년에 그렇게 욕 먹으면 큰일 나거든. 근데 사실 지금도 타이밍을 많이 놓쳤죠. 그렇죠? 그냥 4년 버리고 4년 후를 준비할 수도 있고 민주당이 아니면 뭐 미셸 오바마라든지 대항마 카드를 꺼낼 수 있는데 지금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텐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 자체가 거의 뭐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트럼프가 살아 돌아온 슈퍼맨이야. 이거 뭐 죽지 않는 어벤져스 진짜 아이언맨이야.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더더욱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안 되는 많은 이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트럼프가 좀 더 포용적인 관용의 정책을 통해서 양분된 미국의 이 두 쪽 난 나라를 좀 하나로 뭉치게 하는 좀 대인배다한 모습을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오늘 속보 영상 6시간 뒤에 올려드릴 속보 영상에는 종목 중심으로 알짜 종목 정보를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